내가 원단을 고르고 완제품 샘플이 나오기까지 48시간이면 충분해요. 이것이 바로 多少钱 얼마냐고 물어보지 말고 이 질문을 듣고 초보인지 고수인지 판단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 20%에서 50%까지도 더 싸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단순히 어떤 공장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중국 무역에 대한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헤매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왜 전 세계 사람들이 굳이 중국 광저우로 모이는지, 그리고 어떤 제품을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그 다음에 중국 공장과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해야 내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제품을 더 싸게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20년 동안 거주하고 지금은 현재 루미너스라는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조세영광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수많은 제조사와 공장들을 다니며 국내의 기업과 셀러분들에게 중국 소싱과 무역을 도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중국 최대의 무역 도시이자 세계 바이어들의 출발점인 광저우를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왜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광저우로 모일까요? 무려 2200년 동안 무역으로 살아온 도시입니다. 해상 실크로드 시대 때는 아라비아와 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상인들이 이곳에서 거래를 했고, 그 다음에 유럽 대부분이 중국을 잘 모르던 시절에도 광저우는 이미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각종 도매 시장들도 광저우에 되게 많은데 그 각각 시장마다 역할과 카테고리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거의 한 100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저우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도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모든 시장이 도매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소매만 하는 시장이 있고 도매만 하는 시장이 있고 층별로 소매와 도매가 나눠지는 그런 건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산한 시장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은 여기서 1층에서 5층만 대충 보시고 가시는데 1층에서는 일반 소비자분들도 소매로 한두 벌씩 살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진짜 여기서 물건을 하러 오신 바이어분들은 점점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3층부터는 최소 구매 수량 자체부터가 바뀌고 그 다음에 거래 방식도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같은 건물인데도 이 층 하나 차이로 소매와 도매가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시로 백마시장을 한번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백마시장은 한 10층 정도 규모로 이루어져 있고 약 한 2000개 정도의 도매 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고급 여성 의류 시장으로 많이 분류가 되고요. 만약에 나는 좀 저렴한 의류를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사허 시장이라는 곳을 추천드립니다. 한국과 일본 바이어들이 가장 많이 가는 광저우 의류 시장 중 하나입니다. 2만 개 정도가 되는 도매 매장들이 있고요. 매일 2000개의 신상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의류 트렌드를 가장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곳이 이곳 사허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매 시장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은, 도매 시장은 웬만해서 오전부터 오후 3시, 4시쯤이면은 이제 슬슬 상인들이 문 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허 시장에서 상인들과 거래할 때 가끔씩 쓰는 작은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혹시 배송은 어떻게 돼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처음 상인을 만나서 多少钱 얼마냐고 물어보지 말고 怎么发 어떻게 배송되는지를 먼저 물어보세요. 그러면 거기 사장님들도 이 질문을 듣고 어느 정도 정말 이 사람이 거래를 하는 사람인지 초보인지 아니면 고수인지 판단하게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사실상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제가 광저우에서 가장 놀랐던 부분인 중다 원단 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곳은 내가 원단을 고르고 완제품 샘플이 나오기까지 빠르면은 48시간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사실 믿기 어려웠었는데, 근데 이곳에 실제로 와보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중다 원단 시장입니다. 4000개의 점포가 있는 원단 전문 클러스터입니다. 빠른 샘플 제작이 필요한 어떤 그런 의류 브랜드나 온라인 셀러라고 하면은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광저우 이 중다 원단 시장을 찾는지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광저우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의류를 떠올리실 거예요. 그래서 광저우는 의류 도시가 아니라 이 모든 산업이 연결이 되는 무역 허브에 가깝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광저우가 속한 광동성은 무려 36년 동안 중국 GDP 1위를 기록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국 전체의 수출입 물량의 2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출입이 되는 도시가 이 광저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광저우에서는 의류만 거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가죽 제품을 만들고 싶어 하면은 광저우시에 있는 화두구 스링으로 가야 합니다. 이곳에는 약 4000개의 가죽 공장이 모여 있고 매년 7억 개가 넘는 가방, 벨트, 지갑, 여행용 캐리어가 생산됩니다. 실제로 전 세계 브랜드들이 사용하는 OEM 공장은 다 이곳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화장품이라고 하면은 광저우시의 바이윙구에 밀집이 되어 있고요. 이곳은 1800개가 넘는 화장품 제조업체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소싱은 단순히
광저우로만 간다고 해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는 제품이 결국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 하나가 비용을 더 줄여주고 더 좋은 공급 업체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예를 들어 청바지라고 하면은 중국 광저우에 있는 신탕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곳에서는 매년 2억 6천만 벌의 청바지가 생산이 돼요.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청바지 10벌 중에 4곳은 이곳 신탕에서 만들어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가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잘 알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좋은 제품을 찾기 전에 제품을 잘 만드는 그런 도시들을 내가 먼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명은 중산, 그리고 가구와 세라믹은 포산, 이처럼 도시마다 전문 분야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무조건 광저우에 가면은 공장들이 다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중국 제조업을 연결하는 어떤 그런 컨트롤 타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도매시장이라든지 쇼룸, 그 다음에 뭐 캔톤 페어가 이 중심인 광저우에 있지만 사실상 실제 제품을 제조하고 만드는 그런 공장은 광저우 변두리 쪽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 이 유튜브 영상들을 통해서 선전에서는 무엇을 만들고 동관에서는 어떤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만들어지고 포산에서는 또 어떤 산업이 발전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을 앞으로 더 많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시간과 비용을 아껴드릴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드릴 예정이니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제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